상속도 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배우자가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세금 폭탄 처리반 장민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과거 영상에서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증여하고 비슷한 상속도 공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증여 이야기가 나올 때 꼭 수반되는 게 이제 상속이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세무사님 말씀처럼 증여에 대한 어떤 공제 부분을 말씀드렸고 분들은 그와 유사하지만 또 성격이 정반대인 네. 상속에 대해서 네. 공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증여를 할 거냐, 상속을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사실 증여하고 상속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증여가 더 낫냐 네. 상속이 더 낫냐 이걸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거는 뭐 결론적으로는 재산 규모에 따라 바로 이제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돌아가시는 분, 피상속인의 네. 건강 상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상속 계획, 뭐 상속 플랜, 뭐 절세 플랜 이런 걸 짤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많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히 이번 시간은 좀 공제 부분에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상속 네. 공제 중에서 네. 가장 기본적인 공제, 네. 기초 공제가 예. 있죠. 기초 공제는 필요경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속되는 경우에 2억까지 그렇죠, 공제가 2억 원. 되는 기초 그래서 공제. 기본적으로는 뭐 돌아가시면 뭐 2억 원은 최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되시는 게 이제 2억 원이죠. 그리고 이제 기초 공제에다가 네. 인적 공제가 네. 들어가잖아요. 자녀라든지 또 자녀가 미성년이라든지 상속인들 중에 뭐 장애인이 있다든지 뭐 이런 데들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다 공제 항목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 세부 내역을 제가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네. 가능하고요. 네. 미성년자 공제는 1인당 1,000만 원인데 네. 만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해서 공제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네. 연로자 공제, 이때는 배우자는 제외를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배우자를 제외를 하고 네. 65세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5천만 원.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 공제는 네. 이건 배우자를 포함을 시켜요. 예. 그래서 1인당 1,000만 원인데 네. 기대 여명까지 남아있는 연수를 또 고려를 해서 이걸 네. 공제를 해주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상속 기본적인 공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공제 2억 원하고 이제 인적공제, 기타 인적공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합친 금액하고 네. 사실은 또 일괄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금액이 얼마죠? 5억이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2억 원하고 기타 공제, 기타 인적 공제하고 그다음에 5억 원하고 비교를 해서 네. 큰 금액을 실제 신고할 때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거의 뭐 저희 실무적으로 상담을 많이 해보면 네. 거의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대부분 그냥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사실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1인당 뭐 5천만 원씩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자녀가 막 6명, 7명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이 기타 인적 공제가 더 클 확률은 없죠, 사실. 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5억 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이 공제가 된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5억 원이 세팅이 됐잖아요. 네, 또 여기에서 이제 또 추가 공제들이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배우자 공제. 네.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네. 피상속인 돌아가신 예.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네, 그렇죠. 만일 헷갈리시는 부분이 네. 배우자 공제를 받을 때 배우자가 뭐 조금이라도 상속을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그죠? 그쵸? 그냥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배우자 있기만 하면 이제 5억 원, 일가 공제 5억 원하고 네. 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합치면 10억 원 이렇게 네. 구성이 되겠죠. 근데 배우자 공제가 좀 파워풀한 게 네. 일가 공제는 그냥 5억이지만 배우자 공제는 또 배우자분께서 네. 재산을 많이 상속 받으시면 그만큼 또 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만일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많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이 법정 지분하고 이제 법정 지분 한도를 하겠죠. 그 법정 지분을 한도로 해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배우자가 있으시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우자가 받는 상속분만큼은 공제가 가능한데 30억이 한도다. 네. 그렇게 그냥 그렇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게는 5억 원에서 많으면 30억 원까지 사이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걸로는 일괄공제 5억하고 네. 배우자 공제 최소 5억까지 해서 총 10억까지
네,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 상담을 할 때 기본적으로 10억 원, 10억 원 하는 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실무 사례에서 네. 좀 적용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없으면 당연히 일괄공제 5억만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자녀들은 없고 배우자만 네. 상속을 받는다. 예, 예. 이러한 경우에는 공제를 어떻게 받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초공제 있잖아요. 네. 기초공제 2억 원은 당연히 적용이 되고, 그렇지만 기타 인적공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또 대신에 이제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가 있죠. 최소 이제 7억 원부터는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공제 2억하고 네. 배우자 공제 최소 금액 5억은 가능하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배우자만 있으시면 7억 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만약에 배우자가 없고 네. 자녀들만 있다라고 네. 하는 경우에는 이 공제 적용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음. 일괄공제 5억은 가능하고 그렇죠. 인적공제를 따져가지고 네. 인적공제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된다. 네, 네. 일괄공제를 비교를 해서 그 네.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적용을 받겠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배우자 공제를 실무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사실 우리 상속세는 이제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상속인의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절세 입장에서는 많이 좋잖아요. 네. 그런데 상속 재산의 구성 내용 중에서 현금을 최대한 배우자 쪽에 몰아주게 되면 네. 배우자가 그만큼 많이 받으면서 공제를 크게 받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세금은 절세가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배우자가 받은 현금을 가지고 이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이런 스킴으로 많이들 이제 구성을 하고는 있어요, 사실은. 연대 납세 의무라는 게 네네. 상속인들은 누가 내든 그렇죠. 네, 세금은 네. 누가 부담하든 뭐 증여 문제 없이 예. 세금만 내기만 하면 된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네. 현금을 많이 상속 받아가지고 네. 그걸로 세금을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하면 예. 다른 뭐 자녀들이 좀 상속세 부담을 그렇죠. 네, 덜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2차 상속 문제도 또 줄일 수 있으시니까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네. 현금을 배우자가 많이 상속을 받고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러한 방법이 많이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좋은 팁이네요. 네. 그러면 네. 배우자 상속 공제까지 알아봤고 네.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 많이 공제를 받는 부분이 네, 네. 또 금융재산 상속 공제라는 네,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상속 재산 중에서 뭐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뭐 현금, 예금 뭐 이런 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제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금융재산 상속 공제 네. 취지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시가라는 개념이 있는데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 금액이라든지 공시가격으로 보통 저희가 네네. 상속세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보다 뭐 50에서 70% 수준밖에 네.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상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받는 게 일반적으로 네. 더 이득이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은 뭐 감정평가 이슈도 있고 많이 생겼지만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시가 평가를 해서 상속을 받거나 하면은 더 절세가 된다 이렇게 또 많이 절세 스킬을 많이 알려드리기도 했었죠. 네, 근데 뭐 금융재산 자체는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은 그 자체가 평가 금액이잖아요. 그게 시가니까. 네. 이런 불합리한 것 네. 때문에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는 거죠. 네. 그 내용을 보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를 해주고요. 네.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 원. 네. 네. 그리고 1억 원 초과 네.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이니까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20%를 공제를 해주고 10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네, 네. 한도 2억까지 공제를 해준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네. 금액이 2천만 원을 넘기만 하면 사실 이 공제 금액 자체는 2천만 원에서 이제 최대 2억 원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자산이 많으시면 내가 2억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추가적으로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는 게 또 있잖아요. 야, 이 부분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최근에. 네. 네. 이 부분 또 개정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거를 계속 오래 했을 때 이 주택이 이제 상속됐을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주겠다. 뭐 가장 간단한 개념이긴 한데요. 네. 요건들이 있죠. 또 네.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네. 살아라. 그러면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렇죠. 뭐 1, 2년 뭐 이렇게는 되는 건 아니고 한 10년은 같이 살아라. 네. 다만 이제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상속인이 그러니까 상속 개시를 소급해서 10년 동안 네.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1주택자인 네. 경우 그렇죠. 얘기하는 뭐, 거죠. 물론 같은 집은 아니고 이제 이사를 해도 상관없는데 네. 주택 수가 이제 1주택인 상태로 네. 계속 동거를
하고 가야지만 가능한 거고, 사실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비속만 되는 거잖아요. 자녀만 그렇죠. 되죠. 네. 배우자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데 네. 배우자도 되는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배우자는 당연히 같이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별걸 하지 않는 네, 이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편한데 네. 또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네. 말씀드렸고요. 개정된 부분 말씀해 주시죠. 네, 개정된 부분이 과거에는 한도가 5억이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10억으로 늘어났고. 예. 방금 배우사님 그 10억 원이 아니고 6억 원이요. 6억 원. 네, 예, 6억 원. 예. 네, 잘못 네. 말씀드렸습니다. 음. 그리고 과거에는 동거주택의 80%를 네. 공제를 해줬었는데 한도로 예. 100%로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10년 동거 기간 네. 계산을 할 때 미성년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기간은 제외를 그렇죠. 하는 거죠. 예. 뭐 미성년자 기간 포함하면 사실은 깐난쟁이부터 그쵸. 같이 네. 상계.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네. 주의를 하시면 될 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영농상속 공제, 돌아가신 분께서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 농업인이신데 네. 상속인이 이어서 내가 영농 후계자다, 네. 농사를 짓는다. 예. 네.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 15억 원까지 15억 원. 공제가 가능하다. 참고 삼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재해손실 공제라는 게 또 있어서 신고 기한 내에 네. 화재 등이 발생을 해서 음.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네. 또 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저희가 상속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도가 또 있잖아요. 무조건 다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이 다 공제되는 게 아니고 또 한도가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걸 다 공제가 쭉 하더라도 종국에 이제 한도에 걸리게 되면 그 한도만큼만 네. 공제가 되게 되겠죠. 공제를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한도는 네. 이제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네. 비상속인,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닌 네. 예를 들어서 보통 상속은 자녀들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텐데 피상속인 돌아가신 네, 네, 네. 분의 형제라든지 네. 또는 뭐 사위, 네. 며느리, 네. 네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증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차감을 네. 하고 그리고 또 뭐 상속 포기가 이루어져서 네. 후순위 상속인이 받는 네. 경우, 그렇죠. 네. 또 요즘 또 상속 포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당연히 빠지겠죠. 네. 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상속세 공제 한도 계산을 할 때 네. 차감이 된다. 네. 네, 그렇게 그냥 알아두시고 네. 실제 이제 상속세 계산을 할 때는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예. 정확한 계산을 그렇죠. 통해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개념이 있었지라고 확인 정도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상속 공제 부분은 저희가 쭉 다 말씀을 드려서 물론 이제 이 가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업 상속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실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국한돼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뭐 가업 상속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따로 뭐 설명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좀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 그렇죠. 네. 실무에서 좀 적용받는 네.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한데 네. 실제로 이대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게 1년에 뭐 60, 70건도 채 안 되죠. 네, 사후 관리도 좀 엄격하게 네. 하기 때문에 많은 오너분들을 만나 뵈봐도 가업 상속 공제를 말씀드리면 네. 예, 손사래를 치십니다. 이게 어차피 안 될 거다 이거는 네. 사고 관리 어렵기 때문에 좀 보완이 되었으면 되는데 앞으로 또 나아지겠죠. 그럼 오늘은 상속 공제에 대해서 네.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 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